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택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택절의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출호정 무구. 자, 불출호정 무구. 문 밖의 뜰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 상활 불출호정 지통세야. 문 밖의 뜰에 나아가지 않으면 통하고 막힘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그림으로 치면은 이게 전체가 집이면은 이렇게 외곽을 둘러싼 벽이 있다면은 바깥에 나가 있는 문을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 안쪽에 개별 이런 집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문을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구는 양강이죠. 양강, 바른 자리죠. 그리고 육사와 응을 하고 있죠. 정응. 근데 이제 중간에 이거 이가 강으로서 뭐 막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초구는 강량으로서 정위이다. 육사와 정응한다. 위에 양강의 구위가 초구를 막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구는 육사와 정응하고 양강으로서 바깥으로 나갈 요인이, 양은 이제 상승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매우 강력한데 나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여서 허물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자를 보면은 이제 호정은 집안의 뜰, 집마당, 앞마당 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호정은 집안의 뜰, 집마당, 앞마당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신원봉 교수님은 호정을 내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집에 있는 여기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정을 가리킨다. 즉 예전에 저택에는 문과 호가 있었는데 문은 바깥에 큰 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안에는 이제 문은 요새로 치면 바깥에 나가는 대문이요. 호, 문정 할 때 그 정은 내정을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즉 작은 문 바깥으로도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출호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게 내 몸인지 행동인지 말인지, 그리고 막힌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 막힌 것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죠. 참고로 계사전에서는 집들을 나아가지 않는 것은 말을 신중히 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효를 받았을 때 호정, 불출 호정의 대상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의를 보겠습니다. 불출문정, 불출문정 흉, 대문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함이니 흉하다. 불출문정 흉 실시극야. 대문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안아서 흉한 것은 실시극야, 때를 잃어서 극에 달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구와 설명이 조금 다르죠. 초구는 불출호정 무구, 허물이 없다 했는데, 구의는 불출문정, 큰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흉하다고 합니다. 그럼 구의는 부당이나 중을 얻었죠. 그리고 구화는 같은 강으로서 적응이죠. 적응. 근데 구위 위로는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구위는 부당이나 강으로서 중을 얻었다. 그러나 구호와 서로 양으로서 정응은 없다. 근데 정응이 없어도 강인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지 않으면 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나아가지 않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몸인지 말인지 행동인지 이렇게 조금 의문이 들죠. 그 이제 설명을 보면은 그 문정은, 신원봉 교수님 책을 보면은 문정은 외정, 즉 대문을 열고 나서면 만나게 되는 마당이다. 구위는 외정, 큰 대문을 나가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 불출 문정에 대해서 장치천 교수님은 강으로서 위에 구와 동덕의 힘을 합쳐서 절의 공을 이루어야 함에도 사사로이 육삼이 음이니까 이렇게
관과 친비관계 있죠. 사서로의 6.3과 어울려서 구호로 나아가지 않으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이에 이르러서는 길이 뻥 뚫려 있는데 구이는 속박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도 스스로 절제해서 자기 제한을 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니 이를 전체적으로 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 나가지 않으면 흉하다고 하는데 그럼 나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초급 불출호정 무구. 말소리를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 이처럼 언어를 절제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불출호정 지통세야. 상활 말소리를 함부로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 이처럼 언어를 신중하게 절제하는 것은 통하고 막힌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물상을 이제 도출해 보겠습니다. 불출호정 전체를 보면은 자, 여기에 수택철 본계가 있죠. 본계의 초여가 변하니까 중수석감이 됩니다. 이 중수석감은 전체적으로 풍지간의 목에서 왔죠. 풍지간은 전체로 대간이죠. 대간은 큰 집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밑에 곤이 있으니까 큰 집에 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상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출호정 지통세야 이 부분을 보면은 말이 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수택절 본계죠. 이렇게 본계가 있는데 이제 효변하면은 지계 중수습감이 있는데 이 중수습감은 최초에 지택이 모계로부터 왔죠. 또 다른 그 모계인 지택임으로 왔습니다. 근데 최초의 지택임에서는 이 태의 언어가 이렇게 뻥 뚫려서 막힘이 없죠. 그래서 지택임 시절에는 태의 말이 막힘이 없어서 절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대간의 내부 정원에 태의 언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즉 추이를 하게 되면은 대간의 내부 정원에 태의 언어가 사라지니까 불출호정 그 말이 말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하는 것은 절제의 미덕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택절 택의 입하기가 감의 법으로서 여기 이제 감의 법으로서 절제가 되니까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조절해라 이런 경계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통하고 막힘을 안다는 의미도 여기에 최초의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그 지천태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근데 이게 이제 본계가 나중에 이렇게 초효가 변하면은 중수습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절은 이제 수택절에서 감은 통함을 의미하고 태는 막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막혀서 나는 궁색한데 저쪽은 통함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언어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효가 효변하게 하여서 중수습감이 되니까 그 태가 없어지니까 내가 말을 꺼내지 않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 통하고 막힘을 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소리가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이처럼 언어를 절제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말소리를 함부로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 이처럼 언어를 신중하게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은 통하고 막힌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구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태가 음이 강을 타고서 위험한데 이렇게 상승하니까 5위 제자리를 획득하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구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불출 문정 흉 문정 밖으로 말소리 자체가 나가지 않으니 말소리조차 나가지 않으니 흉할 것이다. 상활 불출 문정 흉 실시극냐
불출문정 흉이라고 한 것은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침이 실시극야 극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출문정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택절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이렇게 구이가 효별하면은 지게가 수레둔이 되죠. 이 수레둔은 전체적으로 풍지간에서 왔죠. 풍지간은 대간 큰 집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곤의 정원이 이렇게 또 도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했듯이 이게 이제 수택절의 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구이가 효변하면은 수레둔 지게가 지죠. 근데 수레둔은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 근데 지택임에서는 이 택의 말이 막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뻥 뚫려서 말이 막힘이 없으니까 절제됨이 없다고 이랍니다. 즉 지택임계 시절에는 태의 말이 막힘이 없어서 절제됨이 없는데 추이를 하게 되면은 문정 안에서 이렇게 효변을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태의 말이 사라지죠. 즉 언어가 문정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나가지 않는 상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초구는 무구라 있고 이제 구이는 실시극야라는데 그 실시극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최초에 이렇게 이제 지례복에서 지택임 이제 지천태 이렇게 이제 경향성을 가면서 12몇 개 추이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 이제 3까지 강이 이렇게 강이 하나 2 3까지 전진을 한 거죠. 근데 이 수택절 본계는 지천태에서 왔죠. 근데 3위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됨으로써 어째 보면은 3위까지 올라간 강이 다시 2로 다운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효변하다 보니까 다시 1로 다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이름이 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례복 지택임 지천태 이렇게 양이 3위까지 전진을 한 상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한 걸음 물러서니까 2위까지만 가게 되고 다시 효변하니까 다시 한 걸음 더 물렸으니까 그 시기 이름이 극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문정 밖으로 말소리가 나아가지 않으니 흉할 것이다. 상활 불출문정은 흉이라고 한 것은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침에 극에 이르렀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초구와 구이에 대한 설명인데, 초구는 정을 나가지 않으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구이는 문정을 나가지 않는 게 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양자를 비교해서 보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효에 대해서 같이 노트 정리한 것을 보고